요즘 자전거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서 한 1200만 시대라고 불린다고 해요. 잘못된 자세로 타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는 얘기가 많죠. 자전거를 페달을 돌려면 전신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되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바이어트 이렇게 여자들한테 좀 더 적절한 거는. 저는 사실 여행을 나가면 자전거를 아내와 같이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 EBS 부모 이슈의 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자전거 자주 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와, 근데 네. 요즘 자전거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서 한 1200만 시대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야말로 뭐 남녀노소 자전거 네. 사랑이 대단해요. 이제 그 중장년층이 됐을 때 즐길 수 있는 운동 중에 네. 등산이고 그다음에 자전거인 것 같아요. 근데 등산은 이제 뭐 내려오고 이럴 때 관절에 무리가 돼서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이 자전거는 훨씬 더 관절에 그 부담이 덜 가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자전거도 자기 몸에 맞지 않거나 또 잘못된 자세로 타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네. 새해 되면서 운동 좀 해야지, 건강 챙겨야지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안전하게 즐겁게 타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어요. 자전거 전문가 김병훈 선생님, 그리고 퇴직 후에 자전거 여행가로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8개국 종주 등 전 세계를 자전거로 누비면서 제2의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차백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는요, 자전거를 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바이어트라는 단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저도 집에다가. 오늘 아침에. 네, 뭐, 실내에서 하는, 네네. 그러니까 뭐, 실내 사이클을 갖다 놓고 타고 있는데, 정말 뭐, 운동도 되고요. 뭐 체중 감량도 할 수 있고요. 효과 있으신 그거 게 외에도 정말 좀 늘씬해 보이세요. 오늘 오늘따라. 아침에 약간 특별히. 효과 있죠. 근데 효과 보셨어요, 벌써. 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효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자전거는 이제 놀라운 건강 효과죠. 네. 그게 이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이제 하체 운동만 된다고 생각이 쉬우신데 이게 자전거를 페달을 돌려면 전신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되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심폐지구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그 재활 운동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활 아시겠지만 운동. 뭐 축구라든지 뭐 농구, 네네. 야구 같은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맞아요. 관절이나 가장 문제적 하는 재활 운동이 자전거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안장에 체중을 얹고 타다 보니까 관절에 부담이 적죠. 네. 그래서 가장 문제적 하는 게 재활 운동입니다. 맞아요, 자전거입니다. 네. 이렇게 재활 운동에 좋으면 노후 재활에도 좋을 것 같아서. 물론이죠. 네, 저도 좀 많이 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더 나이 들기 전에. 나이 들이시기 예. 전에.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차백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여행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름만으로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50살 좀 늦은 나이에 자전거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특별히 느끼시는 남다른 장점 같은 거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시작하니까 이 자전거 타면 하체가 강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로가 네. 사실 하체에서 많이 오거든요. 직장인들이 앉아서 근무하고 네, 네. 그래서 하체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생활에 굉장히 활력이 있고 또 자전거 타는 복장이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네. 타이트한 거 맞아요. 입으시죠. 타이트한 거 네. 입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안경을 끼고 타이트한 옷을 입으니까 네. 어떤 분이 길을 물어보는데 학생 이러더라고요. 그걸 만끽하시 그걸 즐기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네. 표시를 안 하고 길을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그러세요. 66이요. 아니 그러면 정말로 동안이시고 피부도 혈색도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전거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자전거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15년째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전에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40대에 이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말씀하신 장점들 하나하나 풀면서 좀 기대된다.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김병호 선생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험을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자식들 키우는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특히 이제 사춘기 아들과 네. 이제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좀 어색해지기 쉬운데 예. 모든 아이들은 특히 남자들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또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같이 땀을 흘리고 또 좋은 추억을 쌓고 특히 1박 2일 같이 하시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네. 부자지간에. 그렇죠. 그래서 중지혜가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아들하고 예. 네. 사춘기 아들하고 네.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방법. 특히 아들, 특히 딸은 안 좋습니까? 딸도 마찬가지로 딸도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특히 아들은 이제 남자니까 아무래도 여행이라든지 약간 모험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도 자전거 탈 때마다 느끼지만 바람을 맞으면서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고 스트레스 좀 날아가는 것 같으면서 다른 운동에 비해 땀도 나지 않아서 전 참 즐겁게 자전거 탔던 기억들이 있는데 장점이 참 많은 자전거 타기 오늘 그만큼 궁금증도 많다고 하거든요. 똑똑이맘 카페에 올라온 궁금증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어떤 궁금증인지 보겠습니다. 자, 종류가 많아서 어떤 자전거가 맞는 자전거인지 뭘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 30분 정도를 타게 되면 슬슬 허리, 목팔이 뻐근하면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저렴한 자전거라서 운동할 때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어허. 일반 도로로 달리다가 자동차랑 부딪히면 어떤 사고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있어서 안 될 이런 또 질문이지만 또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러니까 네네. 자신한테 맞는 자전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자전거 타면서 오는 통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장 높이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그리고 요즘 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끊겼을 때 일반 도로가 나타나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당황하죠. 이때는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수다쟁이님의 궁금증부터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전거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뭐 산악용, 뭐 MTB 뭐 이런 거 있던데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실은 예산이겠죠. 예. 구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주로 어디서 탈 것이냐.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초보자가 특히 이제 도시에 살 경우에 네. 가장 적당한 자전거는 이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말고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초보자한테도 유리하고요. 예, 아주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혹시 하이브리드 자전거라는 건 혹시 비싸고 좀 복잡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그렇지 종류인가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값도 싸고 하이브리드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 산악 자전거와 이제 로드바이크 네. 장점을 모은 거거든요. 음. 가격대도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럼 바퀴의 두께도 그러면 그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바퀴하고 프레임은 그러니까 로드바이크 스타일이고 네. 핸들바라든지 변속기 같은 경우는 산악 자전거 스타일이거든요. 각자의 장점을 모았는데 특히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평탄한 길에서 타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그다음에 뭐 노약자분들도 아주 타시기가 좋습니다. 시작하실 처음에는 때는 하이브리드. 처음에 입문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갖다가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게 옳은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브리드 정도를 이렇게 고르신다면은 네. 뭐 큰 부담 없이 30만 원에서 30만 원 주면은 충분합니다. 사실. 저는 좀 키가 작아서 네. 이렇게 자전거 올라타는 게 좀 쉽지 않은데 혹시 여자들한테 좀 더 적절한 건 없을까요? 거기에는 그 미니벨로라고요. 예. 바퀴가 좀 작은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예쁜 장바구니 자전거. 예쁜 봤어요. 자전거. 예. 예. 그 자전거도 사실 패션이거든요. 네. 그 여성분들은 특히 그 작고 작다는 얘기는 게 올라타기가 쉽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니벨로를 여성분들한테 미니벨로? 추천합니다. 그 접어지기도 하고 접어지기도 그러는 거죠. 하죠. 차에 넣어도 되고요. 그 남자가 타도 됩니까? 남자가 타도 됩니다. 스피드에 있어서는 네네. 미니벨로가 그 정상적인 자전거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기아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한강 시민공원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타는 자전거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런 건 뭐예요? 그 리컨번트라 그래가지고요. 네. 바람의 저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오히려 불편해 보였거든요. 힘이 안 들죠. 왜냐하면 상체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오로지 다리만 갖고 나가니까 네. 힘이 적게 들고, 그거는 이제 외국 가면은 많이 탑니다. 네. 리컨번트에 누워서 타는데, 네. 그걸로 여행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입문용으로는 별로 비추죠. 네. 처음 들고 사시기는 좀. 하이브리드. 그럼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자전거를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자전거 추천해 줄 수 있으세요? 예, 초보를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럼 네. 제대로 타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로드바이크. 로드바이크. 예, 보통 이렇게 사이클이라고도 많이 그러죠. 아. 예, 이제 핸들바가 이렇게 밑으로 꺾여 있죠. 네네. 드롭바라 그러는데 이제 숙이게 되면은 공기 저항을 덜 받죠. 네. 자전거 타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건 나중에는 공기 저항입니다. 바람. 예. 그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훨씬 더 잘 나가죠.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렇게 이제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공기 저항을 적게 받고요. 그 로드바이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전거의 정통성, 그 처음 발명된 이후에 네. 그걸 정통성을 잇고 있는데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죠, 도구죠. 어허. 현재는 뭐 카본이라고 최첨단 이제 소재를 사용하고 가벼운 거요? 굉장히 가볍죠.
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힘으로 시속 60km. 보통 사람도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시속 60km를 낼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서. 네네. 예. 속도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전국의 모든 큰 강, 작은 강부터 해가지고 이 자전거 도로에 가장 적당한 자전거도 로드바이크죠. 훨씬 더 빨리. 네. 그 수 로드바이크 있으니까. 타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의상을 쫙 붙는 걸로 갖춰 입고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저항들을 최소화하려고 하시는 그렇죠. 건가 봐요. 그러니까 무게를 최소한 줄이고 네. 왜냐하면 자전거는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발과 똑같습니다. 가벼울수록 좋죠 일단. 네. 오르막도 올라가기 쉽고 그다음 공기장을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이라든지 네. 또 화려한 옷은 또 주변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도움이 되죠. 안전에.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전거를 처음에 사는 게 좋을까요? 어린이용 자전거는 물론 따로 나와 있죠. 이제 어린이용 자전거는 사실은 자전거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왕구로 분류가 됩니다. 완구요. 예, 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세까지? 그다음에 두발 자전거도 이 보조바퀴가 달린 게 있죠. 네네. 예,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성인용 자전거는 따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키가 이제 150cm 이상이면은 성인용 자전거를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미니벨로 말씀하셨는데 미니벨로 같은 경우는 안장을 낮추면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누구나 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크게 비싸지 않은 자전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선택하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이에요. 우리 마늘빵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자전거 한 20-30분 타다 보면은 슬슬 뭐 어깨라던가 허리, 목이 뻐근하면서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너무 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자전거 타다 보면은 막 엉덩이도 아프고 엉덩이 아파요. 어깨 아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전거 너무 이제 저렴해서 네네. 무겁다든지 뭐 변속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세라든지 네. 그 자전거도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발처럼 안경처럼 이렇게 몸에 맞춰야 됩니다. 사람도 키가 크고 이제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 고급 자전거들은 사실은 자전거가 신발처럼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네. 근데 중저가 제품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자전거가 몸에 맞지 않으면은 일단 안장통. 엉덩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안장통인데 조금만 타면 엉덩이가 아파서 멀리 못 가시죠. 네. 그 다음에 뭐 관절, 목, 어깨, 팔 이런 쪽이 아픈데 기본적으로 초보자가 처음 많이 타시면 조금씩은 아플 수가 있는데 적응 과정에서 네. 그래도 계속 아프다 하면은 일단 자전거가 몸에 맞지 않거나 자세가 맞지 않거나 네. 그다음에 자전거가 너무 이렇게 이제 뭐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지 않는다든지 무겁다든지 그럴 수가 네네. 있겠죠.